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1, 2월 강의 처음 시간인데, 제가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보통 이제 용어 주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 2월 달에는 혹시 강의 계획서 받으셨습니까? 강의 계획서? 안 받으셨나? 나중에 쉬는 시간에 나눠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일단 그거 11월, 12월 달에 봤던 용어들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책의 내용들 조금 볼 겁니다. 11월, 12월 달에는 제가 원칙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원칙이랑 예외까지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아무래도 좀 양이 많다 보니까 2달 안에 좀 모든 내용을 끝내긴 힘듭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기본서 내용의 한 60% 정도, 60%에서 70% 정도 강의를 할 거고 3, 4월, 5, 6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랑 곁들이면서 제가 내용들을 좀 더 보충을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처음에 11월, 12월 달에도 제가 이런 것들은 꼭 좀 암기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는데 1, 2월 달에도 마찬가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처음에 용어들을 익히고 따라오셔야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미루다 보면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때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그때 해결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의 노트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좀 있으면.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 강의 노트를 좀 지참을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사하는 내용들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거 따로 판사할 필요 없고 거기다가 보충만 하셔가지고 마지막에는 그걸로만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부동산 공법 강의를 하는 어준선이라고 합니다. 아까 초반에 입문과정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11월, 12월 과정을 들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1, 2월 달에 다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해를 위한 설명들은 생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이제 골라가지고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는 11월, 12월 세 번째 시간에 수업을 해뒀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고 바로 우리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이라는 단어랑 공법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보죠. 부동산이랑 공법. 자, 부동산은 민법에서 정의를 하죠.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자,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건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공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을 배우는 거죠. 토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 땅에 붙어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업무랑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이랑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이라는 건데 이 공법은 반대 개념이 사법입니다. 사법. 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기준은 이 법률 주체들이 어떤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법률 주체들이. 그래서 사법. 어제 민법 했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사법입니다. 사법은 사인과 사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입니다. 사법은. 근데 공법은 국가 내지는 지자체와 일반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 행정청이랑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법 관계에서 사인과 사인이 어떠한 지위에 놓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 관계에서 사인과 사인은 대등 내지는 수평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재산,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법 관계. 근데 공법 관계는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 즉 수직적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즉 공법이라는 거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이 토지는 이렇게 활용해라라고 목적을 정해놨습니다.
그 목적대로 써야 되고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함부로 지을 수 없고 국가나 지자체에게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 나보다 위에서 뭘 하는 법이냐면 규제를 하는 법이 공법입니다. 규제법.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 공법은 규제법이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법은 무슨 법이죠? 규제법.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걸 그대로 읽으면은 부동산 공법의 정의가 됩니다. 부동산 공법이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뭐 하는 법이죠? 규제하는 법.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제 배운 민법, 뭐 형법, 헌법과 같은 단행 법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기 위한 시험 과목 이름입니다. 시험 과목 이름이고 부동산 공법 안에는 민법과 같은 이런 단행법이 6가지가 들어있습니다. 6가지. 지금부터 제가 이 부동산 공법 안에 있는 6가지의 법률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자, 부동산 공법은 크게 토지에 관한 공법이랑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크게는 일단 토지에 관한 공법이랑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구분하는데 토지에 관한 공법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요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단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공법은 방금 무슨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규제를 합니다. 계획으로 규제를 하고 뒤에 계획으로 규제를 한 대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 요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자, 여기 이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용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면 적극적 이용과 소극적 이용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 이용과 소극적 이용. 그래서 적극적 이용 요 측면에 있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 개발법이라는 법입니다. 자, 인문과정 들으셨던 분들 이 도시개발법 뭐 하는 법이었죠? 신도시 만드는 거.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양산, 김해와 같은 이런 신도시를 만들 때 적용되는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택지를 조성하는 거. 요게 도시개발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 뭐 하는 법이라고 했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걸 다루는 법률이 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자, 법률 명칭이 너무 기니까 요거 좀 줄여 읽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법 요렇게 읽습니다. 국토계획법. 근데 그것도 기니까 더 줄여서 앞으로는 국계법 요렇게 하도록 하죠. 뭐 국토계획법이 정칭 명칭인데 요거보다 줄여서 그냥 국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은 앞으로 개발법 이렇게 읽겠습니다. 개발법.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하는 법이니까 정비법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그다음 소극적 측면의 이용. 요걸 다른 말로 보전이라고 합니다. 보전. 여기에 관한 법이 바로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즉 농지는 개발하는 게 아니라 보전의 대상입니다. 농지를 어떻게 소유하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보전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농지법. 이렇게 여기 써져 있는 4가지가 토지에 관한 공법입니다. 그 다음 건물에 관한 공법이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건축법, 두 번째가 주택법입니다.
건물에 관한 일반법이 건축법입니다. 건물 어떻게 짓고 건물 지을 때는 뭐 받아야 되고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대지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건축법에. 근데 주택법이라는 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특별히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관한 일반법이 건축법이라면 요건 특별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이러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주택법에 이렇게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 시험 과목 이름이고 요 안에 민법과 같이 이런 법률들이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는 거. 요게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 안에 있는 6개의 법률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각 과목당 몇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각 과목당 몇 문제 나오죠? 40문제 나오죠. 자, 이 40문제가 여기 국계법이 총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법이 6문제, 정비법이 6문제, 농지법이 2문제, 건축법과 주택법이 각각 7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기에도 요 국계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월 정도, 4월 정도까지 국계법만 보시는 겁니다. 저는 수업은 합니다. 개발법이랑 정비법도 수업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쳐가지고 한 12문제 중에 7, 8문제 맞출 때까지 그냥 국계법만 계속 보십시오. 계속 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수업 들으시고 간단한 내용들 복습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정리를 해오시면은 국계법을 모르고서는 공법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에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들, 제도들 이런 것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반에는 국계법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처음에 나오는 법이 국계법이죠.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뭐 제가 쓸만한 목차가 없어가지고 국계법의 목차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여기다가 다음 주에 이제 노트가 나오면은 거기 이런 목차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노트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방법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한번 방법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 뭐 책은 26페이지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22페이지, 23페이지에 뭐 이런 거 체계도 같이 그림 같은 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법률 명칭만 잘 분석하면은 이 법에 어떤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죠. 이 국토를 대상으로 먼저 뭐 하죠? 계획 만듭니다. 계획. 계획으로서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규제법. 규제하는 거. 그러면 처음에 국계법에서는 맨 처음에 계획이 나올 겁니다. 계획이. 계획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계획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룬 법률. 요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라는 거. 그래서 각종 행정 계획이 먼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여기 있는 관할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계획이냐면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관할 단위로. 오케이. 자, 관할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린다고 했고 이 도시군 계획을 다시 구분하면은 첫 번째 도시군 기본 계획이랑 두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이랑 도시군 관리 계획은 둘 다 도시군 계획입니까? 네,
도시군 계획을 이렇게 세분했으니까 그러면 이 두 계획 다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똑같이 관할구역에서 수립하겠다는 관할구역에서 둘 다 도시군 계획이니까 자 근데 그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건 관할구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자 요까지 써놓고 일단 책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이어 볼까요? 제가 보통은 수업을 할 때 셔츠랑 타이를 메고 수업을 하는데 오늘 뭐 특별히 추운 날 이렇게 감기 안 걸리려고 목티옷 입고 나오는 거 빼고는 제가 보통은 셔츠에 타이를 메고 수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니트를 입고 온 이유는 선물 받았습니다. 자랑하려고 합격자분이 선물 주셔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지금 이 옷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잘 때도 입고 있고 오늘 제 옆에 오면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뭘 볼지 모르니까 오늘 일주일 내도록 촬영하는 것 첫 번째 강의는 다 이 옷을 입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백화점 가서 이런 메이커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저같이 서민층들은 자전거 타는 거 보입니까 이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옷을 입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아무튼 그냥 네 여러분이라고 뭐 합격했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사이즈는 딱 보면 나오죠? 26페이지 재정 목적은 좋은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용어의 종이에 더 나오는 단어들은 요거 제가 각 파트에서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서 봐야 되는 건 29페이지 거기 가로 15번 보이죠? 가로 15번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써놓은 게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써놨는데 사실은 요 위에 상위계획으로서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은 중앙행정기관 밑줄 할까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요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어떤 계획이죠? 포함에 동그라미 할까요? 포함? 그러니까 계획을 15번 거기 29페이지 나머지 내용들은 각 파트에 가서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립하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사람이 수립을 하는 계획 중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뭐라 부르는 거죠? 국가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계획. 그래서 국가계획이 광역도시계획보다 상위계획으로 요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됐고 31페이지 한번 볼까요? 31페이지 자 3번에 보면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의 평가라고 나오죠. 맨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국장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밑에 4번에 보면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과의 관계 등이라는 게 나오죠. 자, 먼저 다음 페이지. 가로 2번, 가로 3번 묶을까요? 두 개. 가로 2번, 가로 3번. 자, 여기 제가 목차에 계획을 3개를 써놨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요 위에 상위 계획으로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은 상하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게 최상위 계획. 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이렇게.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상위 계획이 우선합니다. 요게 가로 2번, 3번에 써져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과 국가계획과의 관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하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보다 위에 있는 계획이 국가계획이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뭐에 부합하게?
국가 계획에 부합하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용이 다릅니다. 뭐가 우선하죠? 국가 계획이. 그게 가로 2번.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라는 거. 국가 계획에. 근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 계획의 내용과 다르죠. 그럼 뭐가 우선하죠? 국가 계획이 우선합니다. 국가 계획이. 오케이. 가로 3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과의 관계라고 돼 있죠. 자,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계획 중에 상위 계획은 뭐죠? 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된다라는 거. 근데 내용이 다르면 뭐가 우선하죠? 광역도시계획이. 요겁니다. 제가 안 읽은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1번이랑 4번을 비교할 겁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말장난 칠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는 겁니다. 자, 가로 1번 먼저 볼까요? 도시군 계획의 지위라고 돼 있죠? 도시군 계획의 지위. 맨 앞에 도시군 계획 밑줄. 도시군 계획. 자,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31페이지 맨 밑에 보고 있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다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거기 밑줄하죠.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까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에 관한 거기 밑줄 계획의 기본이 된다. 자, 국계법 말고 다른 법에서 국계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부산시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요걸 기본으로 도시군 계획을 기본으로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 요걸 기본으로 해서 다른 법률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 4번에 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과의 관계라고 돼 있죠.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요것만 도시군 계획하면 요 둘 다 기본계획하면 요것만. 그래서 특광시군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소,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거기 가로 4번의 세 번째 줄 부문별 계획 밑줄.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 계획의 내용에 부합 밑줄. 그래서 뭐 이런 특정 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요거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끔 수립하라라는 겁니다. 요거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서 1절 광역도시 계획 이렇게 나오죠. 광역도시 계획. 자. 여기 보면은 광역도시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이런 것들을 써뒀는데, 자 일단 광역도시 계획이랑 기본 계획의 공통점이랑 차이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차이점은 요거. 광역도시 계획은 계획을 어디서 만드냐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근데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어디서 만들죠? 요게 차이점. 요게 계획을 만드는 곳이 다릅니다. 두 개가. 근데 공통점은 요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는 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자, 지금부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방향을 잡는 거죠. 긍정인지 부정인지 개발할지 보전할지 이렇게 처음에 방향을 설정할 때에는 처음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까요?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할까요?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방향만 설정하는 겁니다. 즉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자,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근데 규제를 할 때는 추상적으로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는 규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규제를 할 수 없다.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똑같은 말이 처분성이 없다라고도 합니다. 처분성이 없다. 야, 그럼 이렇게 규제도 안 하는 걸 왜 만들어라고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행정청 내부를 구속합니다. 즉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행정청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이런 계획을 참고로 해서 해야 됩니다. 즉 행정청을 구속한다라고 해서 이걸 대내적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써놓은 말이 싹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론. 자, 이런 추상적 계획들은 계획이 수립돼도 나한테는 효력이 없죠? 그러면 이런 추상적 계획들의 수립 절차에서 하자나 취소 사유로 인해서 이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같은 걸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한테 아무런 효력도 없는 계획을 상대로 무효나 취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같은 걸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행정, 쟁송,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묶어서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추상적인 계획이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33페이지 뭐 표가 나오죠. 거기 나와 있는 주 내용이 그냥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요런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요 내용들은 뒤에 나올 거니까 그거 그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해서 34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나오고 35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보입니까? 그거 광역도시계획이 뭔지부터 한번 보죠. 29, 뭐 31, 32 뭐 매해 나오는 거죠.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 밑줄.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저는 여기 광역도시계획을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는 광역계획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기서 놓은 관할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배우는 공법은 법의 큰 분류에서 보면 행정법에 들어갑니다. 행정법. 그러니까 행정법이라는 게 내가 A라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 뭐 인가를 받아야 되는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때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인지 시도지사인지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지 이런 것들. 즉 내가 A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허가나 신고의 권한을 어떤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지 이걸 배우는 게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는 공법은 행정법이니까 일단 이 행정청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행정청들을. 그래서 지금부터 행정청을 정리를 할 겁니다. 행정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쉽게 말해서 행정청이라고 하면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가나 허가를 누가 하는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청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먼저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이 행정청이 우리 기본서에는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입문서에는 있었는데 이 기본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려볼 겁니다. 지금부터. 자, 행정청인데 크게는 중앙행정기관이랑 지방행정기관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지방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부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자, 다시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이렇게 구분합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자, 공법에서 이제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 그래서 저기 광역도시계획도 제가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라고 써뒀죠? 요것도 여기 광역지자체라는 것도 둘 이상입니다. 뭐가 둘 이상이냐면 기초지자체가 두 개 이상 모이면 광역지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광역지자체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는 광역지자체입니다.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부산과 같은 광역시 역시 광역지자체입니다. 줄여서 쓰죠. 그래서 첫 번째 특별시, 두 번째는 광역시, 그 다음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남도와 같은 이런 도,
역시 광역지자체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광역지자체에 속합니다. 광역지자체. 그럼 얘네들 밑에는 기초지자체를 가지고 있겠죠? 자, 가까운 데부터 하죠. 부산광역시 밑에 뭐가 있죠? 구. 부산 진구, 연제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등이 있죠. 그래서 여기 구가 있습니다. 근데 부산에는 군도 있습니까? 기장군이 있죠. 울산에 가면 울주군이 있고 대구에 가면 달성군이 있죠. 인천에 가면 강화군이 있고 이런 군을 가지는 광역시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 서울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강남구, 서초구, 여의도구, 영등포구 이런 것 같은 구가 있습니다. 특별시에는 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밑에는 시가 있습니까?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와 같은 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군, 함안군, 합천군과 같은 군이 있습니다. 요것들, 이게 기초지자체입니다. 그 다음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각부 장관이 나옵니다. 각부 장관이 나오는데 우리 책에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줄여서 앞으로는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이라고 읽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맨 위에 국장이 있고 그 밑에 특별시, 광역시, 도와 같은 광역지자체, 그 다음에 구, 군, 시, 군과 같은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해서 이걸 좀 축약하면 똑같은 말을 줄이는 겁니다. 맨 위에 국장이 있죠? 맨 위에. 그 다음 특별시, 광역시, 도라고 해서 이걸 시도 이렇게 시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도 밑에 시가 있죠? 그 다음에 군이 있죠? 그 다음에 구가 있죠? 이걸 줄여서 시, 군, 구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저쪽에 정리 한번 해보죠. 맨 위에 국장이 있습니다. 국장. 그 밑에 광역지자체를 줄여서 시도 이렇게 합니다. 시도. 이렇게.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는 줄여서 시, 군, 구라고 합니다. 자,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변호를 붙여놓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시도라는 게 있고 시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시인데 이거 두 개가 다른 거 아시겠습니까? 자, 도지사랑 나오는 이 시는 어떤 시죠? 특별시, 광역시. 그냥 광역시 하면 안 되고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 군이랑 나오는 이 시는 어떤 시죠? 도 밑에 있는 시, 김해시, 양산시와 같은 시. 즉 똑같이 시라고 써져 있지만 이 시들은 구분하는 기준이 뒤에 거 가지고 구분합니다. 뒤에 거. 뒤에 뭐랑 같이 나오는지를 가지고 구분해야 됩니다. 도랑 같이 나오는 시는 특별시, 광역시. 군이랑 같이 나오는 시는 도 밑에 있는 기초지자체인 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동일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다닙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지사랑 같이 다니고 기초지자체인 시, 김해시, 양산시는 군수나 구청장이랑 같이 다녀야 됩니다. 항상 동일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시도 이렇게 묶여 나오고 시군 아니면 시군구 이렇게 묶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지웠구나. 행정청 뭐 A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 허가권자가 누구냐 물어보면은 시도, 시군, 구 아니면 국장 아니면 뭐 특광시군이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그래서 요것들 중에 찾는 겁니다. 그게 공법.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B라는 행위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한지, 허가가 필요한지, 신고가 필요한지, 인가가 필요한지. 그러면 허가권자가, 인가권자가 누군지 찾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고, 이게 공법입니다. 공법. 그래서 자, 항상 동일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다닌다라는 거. 그다음 여기다가 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쓰는 건 광역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 뒤에. 광역지자체입니다. 특별, 자치, 시가 있고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가 어디죠? 특별자치도는? 얘네는 광역지자체라고 했죠? 광역지자체.
근데 얘네들의 특이한 점은 아까 광역지자체 밑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시, 군, 구, 기초지자체가 있었죠. 근데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제주시랑 서귀포시가 있죠. 제주도에 가면 걔네는 인허가권을 가지는 행정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구역을 시로 나눠놨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뭐 자치권을 가지거나 행정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나 제주도에는 자치권을 가지는 사람, 행정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울 건데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 건물을 건축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건물 지을 때 허가 안 받고 건물 짓습니까? 받아야겠죠. 누구한테? 여기는 행정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 책에 시장, 군수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그 앞에는 무조건 이 사람들은 따라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뭐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시, 군 써져 있으면은 그 앞에는 무조건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도는 써져 있습니다. 책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자, 390페이지. (390페이지) 거기 중간쯤에 2번 해서 건축 허가 등 보입니까? 그 중에 2번 허가권자 등이라고 돼 있죠? 가로 1번에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 군수 보이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그냥 책에 보면은 시장, 군수가 나와 있다. 기초지자체장이 나와 있으면 그 앞에는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시도에는 이 사람들 광역지자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도라고 써놨죠. 저 시도는 사실 5군데를 말합니다. 첫 번째 특별시, 광역시, 이 시로 끝났죠? 그 다음에 도 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것도 시도로 끝나죠? 그러니까 저 시도라고 하면은 요 5군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까지를 묶어서 그냥 한꺼번에 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라고 하면 저 안에 특별자치시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시군 아니면 시군구 하면은 이 앞에는 무조건 따라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국장이 하는 거 빼고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거 안 읽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책을 읽을 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서만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릴 거고 이런 것들을 뭐 빼고 넣고 해가지고 틀리게 내지 않으니까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 지자체장이 하는 일들은 이 사람들은 싹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 더. 여기 요거면 되고 도 밑에 있는 시입니다.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뭐 김해, 양산 이런 시들 말하는 거죠. 이런 시들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대도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도시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일반적으로는 뭐 부산, 서울 이런 데를 대도시라고 하지만 공법에서 대도시라고 하면 여기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얼마 이상?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시들은 인구 격차가 되게 큽니다. 양산 같은 데는 30, 40만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시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수원시입니다. 수원시. 수원시는 인구가 130만, 뭐 용인이나 고양시도 100만이 넘고 창원시도 100만이 넘습니다. 이런 곳들을 우리가 특례시라고 부르긴 하죠. 근데 그 특례시는 우리가 공법에서는 그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공법에서는. 그래서 인구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 시들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따로 대도시라고 부르고 이 대도시는 2번에 들어가야 됩니까? 3번에 들어가야 됩니까? 저기 2번에 들어가야 됩니까? 3번에 들어가야 됩니까? 3번에도 이 시 여기서 나왔는데
이 대도시는 기초지자체인시입니다. 기초지자체인시. 원래는 3번에 속하는 거죠. 근데 가끔씩 2번을 따라다닙니다. 인구가 많아서. 광역시가 되기 위한 인구 기준이 100만입니다. 인구 기준이. 그러니까 여기 뭐 수원 같은 데는 인구로만 따지면 광역시급입니다. 창원도 마찬가지. 근데 도 밑에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기초지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산 이런 데랑 같은 권한을 가진다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인구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원래 대도시라고 하면은 요 3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 군, 구 하면은 여기 시는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부는 가끔씩 대도시는 여기 2번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시, 도, 대도시 시장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요게 이 대도시는 원래는 3번 소속이죠. 3번 소속인데 2번이랑 같이 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2번.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권한을 좀 더 주는 겁니다. 책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거기 178페이지 가볼까요? 자, 아까 제가 6개의 법률을 소개해 드릴 때 도시개발법은 뭐 하는 법이라고 했죠? 신도시 만드는 법입니다. 신도시. 신도시를 만들려면 어디를 신도시로 만들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라고 합니다. 지정. 그러면 지정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정권자라고 합니다.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을. 자, 가로 1번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가로 1번에 뭐라고 돼 있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경기도 어딘가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시도라고 했으니까 도지사, 경기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겠죠? 근데 그 도시개발구역이 수원시나 성남시에 있다. 그러면은 수원시장, 성남시장이 직접 지정한다라는 겁니다. 대도시시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성남시 대장동에 있는 그 대장동을 성남시장인 이재명 씨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씨, 그때 당시. 그러니까 대도시시장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새 가장 유명한 데가 대장동이라서 그걸로 설명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성남, 용인, 뭐 수원, 고양시 이런 데 있는 신도시들도 다 대도시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시도 대도시 하면은 2번인데 3번에 있는 대도시가 올라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1번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상하 관계를 가진다는 거. 요게 행정구역의 체계입니다. 행정구역의 체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행정청들을 크게 구분하면은 중앙이랑 지방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국장은 중앙행정기관. 국장은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행정기관. 요걸 이제 지자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일 위에 각부 장관들, 중앙행정기관이 나오는데 국장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뭐 때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은 요 국장. 앞으로 줄여서 국장이라고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 이거 묶어서 뭐라고 하죠? 시도, 시도. 이렇게 이 5군데 묶어서 시도 이렇게 읽을 겁니다. 시도.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죠? 구. 광역시 밑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죠. 뭐 대전이나 광주에는 군이 없지만 얘네도 구랑 군이 있다. 그 다음에 도에는 시랑 군이 있습니다. 이거 묶어서 뭐라고 하죠? 시, 군, 구. 그래서 맨 위에 국장, 그 밑에 시도지사, 그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얘네 도 밑에 있는 시죠? 기초지자체인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뭐라고 하죠? 대도시. 그래서 원래 얘네는 소속이 3번 소속입니다. 3번 소속인데 가끔씩 2번이랑 따라다니기도 합니까? 해서 시도, 대도시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는 거. 시도, 대도시. 그 다음 도시군 계획은 저기 목차에 보시면은 관할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2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을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관할이라는 건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관할 이렇게 부릅니다. 권한이라는 건 법에서 주어진 자격을 권한 이렇게 이런 거 쓸 필요 없으면 이거 다 행정법입니다. 이런 거. 해서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관할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지역적 범위로는 어디까지 미치냐라는 걸 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한다라는 건 도시군 계획의 수립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수립 권한이 지역적으로는 어디까지 미치냐라는 겁니다. 즉 어디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계획을 만들겠냐라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을 만들 때. 자, 도시군 계획을 만들 때 첫 번째, 특별시는 특별시를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은 있을 수 있지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군 계획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 다음 특별시가 하면은 제가 아까 2번은 2번끼리 다니고 3번은 3번끼리 다닌다고 했죠? 그러니까 특별시에서 하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할까요? 구청장이 할까요?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은 있지만 부산시 진구 기본계획 이런 건 없습니다. 특별시는 특별시를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도시, 군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일이라면 도에 오면 도지사가 해야 됩니까? 시장, 군수가 해야 됩니까? 원래는 도지사가 해야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관할이라는 건 지역적 범위라고 해요. 지역적 범위. 자, 부산이랑 경상남도랑 딴 거 다 빼놓고 면적만 비교하는 겁니다. 어디가 넓죠? 잘 모르시나? 쉬는 시간에 네이버 검색해 보십시오. 서울이랑 경기도랑 비교하면 경기도가 몇 배가 넓습니다. 이 도중에 제일 면적 넓은 데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 해서 특별시는 특별시를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만들면 되는데 이 도를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지역적으로 면적이 너무 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건 쪼개입니다. 시랑 군을 단위로. 즉 경상남도 도시군 계획 이런 거 없습니다. 김해시 도시군 계획, 양산시 기본계획, 함안군 기본계획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경상남도 기본계획 이런 건 없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지네끼리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그 관할이라는 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는 도 단위가 아니라 시나 군을 단위로. 즉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이라는 건 이렇게 6군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단위로.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시, 군은 광역시에 있는 군은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빼야겠죠. 여기 시, 군이라고 돼 있지만 이 군은 광역시에 있는 군 요건 빼고, 광역시는 기장, 군, 도시군 계획 이런 건 없죠? 부산 광역시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끝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나올 때 이 군은 광역시에 있는 군은 빼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거 안 읽는다고 했죠. 특별자치, 시, 도는 안 읽는다고 했으니까 요 6군데를 줄여서 앞으로 특, 광, 시, 군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정리했던 거 보면은 첫 번째 국장, 두 번째 시도지사, 세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가끔씩 이 시, 군, 구 중에 이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 부르죠? 그래서 4번 시, 도 뒤에 대도시가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방금 마지막에 했던 거 특, 광, 시, 군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렇게 이 5명 잘 넣으면 됩니다. 공법책 전체.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게 있고 시도지사가 하는 게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게 있고 시도, 대도시가 하는 게 있고 특광시군이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행정청을 처음에 한 번만 잘 이해를 해두시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처음에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첫 시간에 하니까 대충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막 이 특광시군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는데 한 번만 싹 정리를 해놓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앞에 찾아오셔가지고 행정청 다시 한번 보시고 상하관계를 정확하게 요 그림을 일단은 요게 기본 틀이니까 요걸 계속 머릿속에 놔두는 겁니다.
맨 위에 국장, 그 밑에 시도지사, 그 밑에 시장, 분수, 구청장 요걸 세 개를 딱 머리에 잡아놓고 계속 수업을 듣는 겁니다. 요걸 제가 계속 말할 겁니다 오늘. 그 다음에 요 행정척을 머리에 두시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을 할 건데 자 제가 부산 인근에 있는 관할구역들을 한번 그려보죠. 부산, 울산, 양산, 김해 군을 하나 집어넣어야 되니까 함안군을 여기 써놓보죠. 함안 요까지. 도시군 계획은 지금 각각 보이는 동그라미들 있습니까? 여기서 수립하는 겁니다. 부산은 부산 따로, 울산은 울산 따로, 양산은 양산 따로, 김해는 김해 따로, 함안은 함안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게 도시군 계획입니다. 관할 단위로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얘네들 동그라미들 중에 2개 이상 묶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양산을 묶으면 되고 부산, 함안, 김해, 양산 묶을 수도 있고 부산, 김해, 양산, 밀양 묶을 수도 있고 이 2개 이상을 묶어서 거기서 만드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광역도시계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